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10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관된 함수고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함수는 총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딱 요 6가지만 냅니다. 요 6가지만 출제를 해요. 우리 책에 100쪽 상단 왼쪽 위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imum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6가지만 낸다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 1급에는 다 나오고요. 1급에는 다 나오고 2급에는 요것만 나온다. 그 중에 실기시험에서는 Dcount와 Dcount A가 잘 안 나와요.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풀어볼 겁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 필기 점수의 합계를 구하나 평균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필기와 실기에 대한 종합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종합점수니까는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항목 이름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라 그랬죠? 추신구가 우주고. 우주고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추신구가 우주고라고는 이 두 줄을 블럭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대한고 출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고. 추신고가 대한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세 줄을 블럭 잡으면 추신고등학교가 우주고 학생이거나 대한고 학생인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고요. 요렇게만 두 개를 블럭 잡으면 추신고가 우주고 학생 출신이라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고나 상공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추신고가 상공고 같으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추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추신고가 대한고라고 따로 여기다 써놓고 여기를 조건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뒤에 가서 하나씩 배우겠지만,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추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는 이쪽이죠? 이쪽 점수에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겁니다. 64.66이라면 64.7로 나오게끔 해라.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가 반올림 해주는 함수인데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근데 소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니까는 컴마 1 쓰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컴마 2라고 쓰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Dsum은 Daverage든 어떤 거든 간에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그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항목을 적어주고 어떤 거를 계산한 Daverage니까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항목을 선택해 주고요. 이때 조건을 나열해 주면 돼요. 아까는 문제가 뭐냐면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되고 물론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요만큼만 블럭 잡아도 되겠죠. 왜? 성명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명부터 보통 많이 잡는다. 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이 2의 12번째 항목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은 추신구가 우주고다라는 얘기죠.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 먼저 는 D average 라운드는 좀 이따 쓰고 D average 라고 썼는데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보고 필드를 물어보고 크리테리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FX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떠요. 책에서는 무조건 D average를 서부터 마법사를 부르는 거를 책에 설명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D average를 쓰고 괄호 열고 나면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이게 딱 뜬다고 설명서가.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래요. 그런데 보통은 알맹이만 잡는데 얘는 다 잡는다. 얘가 좀 특이해요. 이 전체를 다 선택한다. 그 다음 필드는 항목이란 뜻이죠. 필드. 그러니까 무슨 항목에 대해서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거냐. 여기서는 종합이란 항목이니까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 그리고 성명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해서 5라고 써도 된다. 다섯 번째 항목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5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종합이라고 직접 따옴표에다 써도 된다. 그런데 얘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항목 이름이 두 줄인 경우에는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항목을 클릭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첫 번째고 제가 다섯 번째라고 해서 5라고 쓰기엔 귀찮죠? 왜? 세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 항목을 클릭해주면 되죠. 그 다음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뜻이. 근데 보통 우리가 우주고 그럼 여기다가 따옴표에다가 우주고라고 쓰거든요. 우주고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항목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출신구가 우주고라고 이렇게 항목 이름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수식 결과를 보면 81.33333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라? 소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계산이 됐고, 그 데이터베이스 계산된 것 중에서 라운드 함수를 만나서 컴마 1 소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간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그 구간에다가 항목을 넣어주면 돼요.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책에 세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164쪽에 164쪽이 아니네. 103쪽에 라운드 D 에버레이지 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쓰면 되겠죠? 얘를 직접 쓰면 되겠죠? 요 앞에다가 라운드 가로 열고 요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되죠? 그 위에 쓰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답이 되겠지. 예.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올려놓은 것 뿐이고,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상공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필기 점수의 가장 큰 값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문제가 성명서부터 종합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필기점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필기점수의 최저값을 구할 텐데 조건은 뭐라고요? 상공고야, 상공고. 그럼 추신고가 상공고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딘가에 책에 보니까 B21번째 여기서부터 C23번째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쓰라는 얘기죠.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잘못 써갖고 글자가 틀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출신고 상공고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얘하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그게 가장 안전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추신고가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필기점수와 필기점수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 그러니까 차이라고 말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이니까는 D 맥시멈 함수하고 D 미니멈 함수하고 D 썸 함수 중에서 골라서 쓰라는데 얘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빼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저값, 최소값. 그래서 D 맥스에다가 D 미니멈을 빼주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괄호 속에 들어있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요게 똑같다고. 얘 거랑 똑같다고. 왜냐면 여기다가 D 썸을 쓰면은 출신고가 상공고 학생들의 필기 점수에 합계가 나오고 D 에버리지라고 쓰면은 평균이 나오고 문법은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는 D 맥스 가로 열고 FX 눌러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똑같이 뭐 전체를 잡는 거. 필드는 계산할 항목이라 그랬죠? 필기점수 중에서 고를 거예요. 필기점수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죠. 3. 다음표에 필기라고 써도 되는 거죠. 필기 시험에는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조건은 뭐라고요? 출신고가 상공고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곳에 블록을 잡아놔야지. 예.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된다? 최대값이죠. 가장 큰 값이잖아. 그렇게 계산하면 최대값이고, 그렇게 계산하고 함수만 바꿔주면 최소값이고,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뒷섬으로 고쳐주면 그게 뭐다? 합계를 구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얘는 동일한 거예요. 얘는 동일한데 앞에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최대값도 되고 최소값도 되고 합계도 되고 평균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대값에서 빼기 최소값으로 하면 되잖아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그게 차이 아닙니까? 뒤에 거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앞에 거를 복사해서 함수만 바꿔치기 했어요. 함수만. 그래도 돼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빼기 하고 붙여놓고 요거를 DMIN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이건 최대값이고 이거는 최소값이고 그 빼주면 차이가 되고. 자, 상공고 학생들 중에 56점이 있고 88점이 있고 56이 최저값이고 88점이 최고값이네. 91은 우주고니까 아니고 상공고는 85, 88, 56이니까 88에서 56을 빼니까 32가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안에 시험에 비중이 높아요.
출제될 비중이 높습니다. D 에버레이지는 뭐죠? 평균이죠? D 에버레이지는 평균이잖아요.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요. 상공문고.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상공문고에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금액란에 대한 평균을 구해요. 서점명의 상공문고. 됐네요. 그렇죠? 조건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얘고, 합계 구할 항목은 금액이고, 조건은 뭐다? 서점명의 상공문고고. 그렇죠. 그러면 D 에버레이지, D 썸은 합계니까 아니고, D 카운트는 숫자 개수 세는 거니까 아니고, 숫자 개수 세는 거. 평균 계산하니까 D 에버레이지 써야죠. 그렇죠? 평균을 계산할 때 에버레이지 관련된 함수를 써요. 예를 들어 조건부 평균을 구하라. 이건 조건부 평균 아닙니까? 지금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버레이지 if 함수를 써도 돼요. 에버레이지 if 함수. 지금처럼 D 에버레이지를 써도 되고요. 그냥 에버레이지를 쓸 수는 없죠. 무조건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공문고라고 적혀있는 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합계를 개수로 나눠도 평균이 나와요. 합계를 개수로 나눠도 평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중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것 중 다음 보기에 틀린 걸 고르시오. D 에버레이지로 낼 수도 있고, 에버리지 2% 낼 수도 있고, 합계를 개수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그냥 에버레이지는 통째로 평균이니까 아니겠지. 조건부 합계에다가 조건부 개수를 내면 조건부 평균이 나오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아는 걸 물어보는 거죠. 필기시험은 그렇게 물어봐요.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서점 명서부터 저 끝에까지 블럭 잡아주면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 크리티어, 필드 항목. 무슨 항목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금액의 평균 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액란을 클릭하면 되죠. 또는 4라고 써도 되죠. 네 번째 항목이니까. 근데 클릭하는 게 편하죠.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뭐라고요? 조건이죠. 조건. 뭐가? 서점명이 상공문고. 이렇게. 그럼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말하게 되고요. 제12번째는 뭐다? 금액란. 그래서 G12번째부터 G13번째는 뭐다? 서점명이 상공문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합계는 똑같죠? 조건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계를 구하는 거라면 요거를 뭐로 바꿔주면, 요렇게 바꿔주면 뭐야? 요거는 합계지. 요건 평균이고 요건 합계지.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바로 써버릴 수 있죠. 그렇게 직접 쓸 수가 있다. 자, 요 밑에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너스 문제가 다 보너스가 될지. 예.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구하시오. 상공문고 몇 번 나왔네요. 몇 번 나왔니?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답은 세 번인 건 알겠는데 함수를 써야 되잖아. 함수를 dcount 함수를 쓰래요. dcount.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항목은 뭡니까? 자, 제가 문제를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얘라는 건 알겠고, 서점명의 상공문고라는 게 조건, 필드라는 거, 그 크리테리아는 말은 알겠는데, 항목을 써야 되잖아, 항목. 계산할 항목. 는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주고, 이따가 조건을 얘를 걸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점명의 개수를 세래요. 출고 단가의 개수를 세래요. 거래량의 개수를 세래요. 금액의 개수를 세래요. 그 말이 없잖아요. 아까처럼 상공문고 금액의 평균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금액을 클릭하거나 하면 알겠는데 지금은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금액을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수를 구하시오. 거래량을 클릭하면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거래량의 개수 하나, 둘, 셋. 맞죠? 그래서 카운트 계열 함수는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수를 구하시오. 출고 단가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상공문고가 몇 번 거래되었나요? 라고 끝내. 그러면 어느 항목인지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서점명은 쓸 수 있다 없다? 출고 단가, 거래량, 금액란은 클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dcount잖아. dcount. dcount는 숫자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명을 클릭하면 서점명은 글자잖아요. 밑에. 개수가 0으로 나와. 출고 단가를 클릭하면 뭐가 되죠? 5,700 하나, 7,300 하나, 9,800 하나, 세 가지죠. 탑이 돼요. 거래량을 클릭해도 12, 13, 17 돼요. 세 개. 금액을 클릭해도 68,000, 94,000, 166,000 된다고.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G12번째. 아까 상공문고 여기에서 얘를 서점명을 클릭하면 서점명은 글자니까 0으로 나오죠. 서점명은 글자니까 그래서 dcount 함수에서 G12번째를 클릭하면 G12번째 항목은 서점명 글자잖아요. 글자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숫자로서의 셀 수 있는 항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써도 된다. 즉, 첫 번째는 안 된다. 아까 그거 얘가 첫 번째잖아요. 단가가 두 번째고 거래량이 세 번째고 금액이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된다. 그런데 dcount A라는 함수를 쓰면 다 세는 거니까 도서명을 선택해도 되고 출고 단가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금액을 선택해도 되고 어떤 거 선택해도 dcount A all이니까 all 다 된다. 얘는 필기시험 내기가 좋아요. dcount에서는 첫 번째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서점명이 글자기 때문에 여기가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점명을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항목을 클릭해줘야 되는 거고, 함수가 dcount a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자과 학생? 전자과 학생 어디다 팔아먹었지? 얘는 는 뒷섬 가로 열고 전체 금액 상공문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dcount a를 쓰래요. (7번) 문제. 전자과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dcount a 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얘가 뭐 7명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럼 보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죠. 그 다음에 개수를 셀 건 어디죠? 급식비 개수를 세는 거죠. 비어있으면 안 세고 있는 것만 세겠죠. 학과는 전자학과고요. 다행히도 비어있는 건 통신과니까 전자과 학생은 1명, 2명, 3명이 나오겠죠. 는 dcount a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개수를 센 항목은 뭐예요? 급식비의 납부자 수니까 급식비를 클릭하면 되지.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학과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건은 저 학과가 전자라는 건 알겠는데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건지 헷갈릴 거예요. 근데 dcount라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학번밖에 없네. 숫자는 dcount a를 쓰니까 뭐를 하면 돼요? 급식비의 개수를 세도 되고 학과를 개수를 세도 되고 성명의 개수를 세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셋이잖아요. 셋. 하나, 전자과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얘는 어차피 통신과니까 상관없고. 그럼 여기서 뒤에다가 뭐를 붙여라? 앰퍼샌드 몇 명 붙여라. 여기다가 그거를 계산하라. 이거죠? 이렇게. dcount a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에버레이지 뭐 썸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개념은 알겠는데 말은 알겠는데 Dmax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구나 알겠는데 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항목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도 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문제에 이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해요. 는 average if. 그럼 이 동네 중에서 우주고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거를 우주고 학생들 여기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어디 종합점수에 종합이라는 항목에 있는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럼 이게 평균이에요. 보세요. 이 우주고, 대한고, 상공고, 우주고, 상공고, 우주고, 상공고에 해당하는 우주고. 그리고 종합점수의 평균이니까 이 우주고, 하나, 여기 하나,
둘, 우주가 3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83, 84, 77. 얘네들이 평균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에버리지 if를 이용해도 돼요. 물론 앞에다가 아까처럼 라운드 걸어주면 되니까 뒤에는 컴마 1 쓰면 되고, 똑같이 나오겠지 그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종합점수를,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근데 굳이 성명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출신고서부터 종합점수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시작해도 돼요. 얘는 빼고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전체 묶음을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잡는 게 편하다. 다 잡는 게 편하다. 그럼 이제 종합은 일단 5가 되고, 이렇게 잡았으면 종합 점수는 4가 되고, 이럴 수는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쭉 넘기시면은 103쪽에 수식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104쪽에도 최저값,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했으니까 뺄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납부자 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106쪽, 105쪽, 106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천상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를 분석해야죠. 주민등록번호 기출공일 시트입니다. 여기죠, 여기. C의 세 번째 셀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120604-4 하거나 이 어린이라고 봐야 되겠지. 애기라고 봐야 되나? 2012년생이죠? 20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본 순간 2000년생이라는 건 알겠어서 20을 붙인 거죠. 20을 붙인 거지. 근데 여기는 이것도 그렇다. 만약에 이 얘를 보면 얘가 2000년생인지 1912년생인지 어떻게 알아? 아,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 그거는 어른들이나 알지. 애들은 이 4가 뭔지 5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위에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왜냐면 4나 3이라는 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푼다고 하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앞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데이트, 레프트, 미들 함수랑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이 얘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얘를 묶는 수밖에 없다. 묶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2년 6월 4일이니까 2012년 6월 4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데이트라는 함수 안에는 연도, 월, 일 넣어주면 요것이 2012년 6월 4일로 인식이 되니까, 그럼 2012라는 것 중에 12는 알겠는데, 앞에 12 써있는 거는 알겠는데, 레프트 함수로 앞에 20이라는 글자는 결합할 수밖에 없고, 06월은 C 세 번째 셀에 있는 세 번째에서 두 개, 041은 다섯 번째에서 또 두 개, 각각 결합을 시키면 이것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여기다 넣고 이제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정을 다 알아야죠. 다 많이 풀어봐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품목이라고 하는 거를 봤더니 세탁기 품목이 있어요. 세탁기 품목에 매출액 합계래요. 그럼 세탁기가 하나, 둘, 셋. 23,000, 31,000, 194,000 이거네. 얘네들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세탁기와 연관된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이러면 sum if 써도 되지. sum if. 여기는 dsum을 쓰래요. dsum.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업하고 자릿수를 써주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1, 10, 100 마이너스 3을 쓰면 100의 자리에서 올린다, 반올림한다, 내린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남기시오. 소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림해서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럼 2.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올림. 그래서 마이너스 3. 소점 이하는 양수, 소점 이상은 음수. 그럼 컴마 0 쓰면 뭐가 된다? 소점 없이 표시하시오. 소점 이하 첫째 자리도 아니고 0째 자리죠. 0번째 자리잖아요. 소점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로 가고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로 가고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러면 뒷섬에 의해서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뒷섬부터 써보죠. 뭐 여기다 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매출액 합계니까 매출액 클릭하면 되고요. 조건은 뭐라고요? 품목이 세탁기. 품목이 세탁기. 이게 세탁기라는, 이게 매출액이라는 항목이고, 이거는 세탁기라는 조건이고. 근데 매출액은 품목서부터 1, 2, 3, 4 해서 네 번째 항목에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매출액이라는 글자를 따옴표에다 묶어서 매출액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해도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몇 번째 항목이 아니라 그냥 매출액 항목을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지.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라운드, 반올림. 그 세 가지는 잘 섞어서 나와요. 잘 섞어서 나와요. 잠깐 쉬었다가요.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에 관한 점수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총점란이 지금 T 12번째부터 23번째까지 있어요. 그 총점란에 대해서 영문학과도 있고 학과가 영문 여기 있네요. 국문학과도 있어요. 학과가 국문. 각각의 평균을 계산해서 차이를 표시하래요. 그 차이를 표시하라고 하는데 차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항상 양수로 표시하래요. 양수. 그럼 차이라고 말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바로 여기는 앱솔루트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알아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금 표시되는 게 뭐냐면 A하고 B가 나오는데 영문학과가 나오고 국문학과가 나오는데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차이고, A가 B보다 크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면 B가 큰 거니까 B에서 A를 빼야 차이가 되고. 예전에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근데 그냥 ABS 절대값 안에 A 빼기 B 하면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절대값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ABS는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이에요. 그냥 절대값. 그 다음에 D 에버레이지를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영문학과 학생에 대한 총점의 평균 구하고 국문학과 학생에 대한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각각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영문학과, 학과가 영문학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국문학과 학생들이죠. 학과가 국문이라고 되어 있는 25, 26.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한 거를 빼서 A가 큰지 B가 큰지 몰라도 빼서 절대값을 만나면 되겠죠. 아니면 영문학과 먼저 하고 국문학과 먼저 계산해서 영문학과를 빼서 절대값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A 빼기 B나 B 빼기 A나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를 B를 빼고 나중에 A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가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영문학과를 먼저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문맥상으로. 그러나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영문학과의 평균을 계산하든 국문학과의 평균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는 D 에버레이지. 이때 생각해 보세요. 학과하고 총점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학번이나 성명은 아무 쓸 짝이 없잖아요. 그 다 집어넣는다, 보편적으로. 그럼 이렇게 두 개만 잡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총점에 대한 평균 구해야 되니까 총점을 클릭하고, 조건은 학과가 영문, 밑에 걸 하려면 학과가 국문,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여기서 빼기 T 에버레이지 똑같이 쓰고 총점하고 학과가 국문 쓰면 다행히도 양수가 나왔네요. 다행히도 양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걸 앞에다 빼면 어떻게 되죠? 얘를 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수학에서는 여기다가 뭐를 써요? 절대값을 딱 그리잖아요. 이렇게 절대값. 그게 ABS다. ABS. 절대값을 만나면 되니까 절대값 안에다가 써주면 된다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학과가 국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가장 큰 값, 최대값, Tmax. 가장 작은 값, 최소값, Tminimum. 똑같아. 함수만 다르지 문법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Tsum이라고 쓰면은 학과가 국문학과 학생인 학생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Taverage라고 쓰면 그 총점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고, 동일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는 마무리를 질 건데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